지금 여기 두 분의 학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질문이 나왔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미술 만들기에 빠져 있고, 지금쯤은 뭔가에 어느 것 하나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탐색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제 얘기는 10.5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뭔가에 더 몰입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는 좀 더 탐색기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컸을 때, 내가 그때 이런 것도 만들었나? 저런 것도 만들었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덧붙인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거, 또는 청소년기에 메모했던 거, 그 노트.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상적인 교과서 같은 거 말고요. 뭔가 좀 얘가 상상력을 발휘했던 노트가 더 중요하죠. 만들었던 거. 그런 것들을 부모가 잘 간직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물건들이 우리 인간을 그 당시의 몸의 상태로 끌어당겨주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실험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실험이 이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7, 80된 그 노인들을 25년 전, 30년 전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하고 근육이 20년은 아니지만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더 젊어진다는 것이죠. 거의 한 30% 정도는. 그래서 더 힘이 세지고 더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왜냐면 자기가 젊어진 것 같다라는 그 착각이 들면서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런 실험 말고도 이런 어떤 실험이냐면 상상으로 엮이드는 아령하는 실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과 상상으로만 운동하는 그룹과 실제 운동하는 그룹이 있었을 때, 상상으로 운동하는 그룹의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실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엇비슷하게 근육량이 잘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상상도 안 하고 실제 육체적 운동도 안 한 그룹은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해주냐면요, 노화라는 게 패러다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친구도 늙으니까 나도 늙어야지. 네.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첨단 노화 연구는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서 아까 자녀들의 추억을 왜 보관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런 실험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창의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린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창의력 문제를 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벽돌을 하나를 놓고 벽돌의 용도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하고 그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생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생이 평균 5개에서 7가지를 얘기한대요, 벽돌의 용도를. 근데 외국은 3배예요, 서너 배야. 15개에서 17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한정된 시간에. 그만큼 열린 사고가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열린 사고에 대한 교육이 안 좋다는 거죠.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창의성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 그거를 실험하기 전에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성인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당신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해라. 사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해라. 근데 그 연령대별로 10살이라고 생각해라, 15살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그러면 15살 때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인드를 그 시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세계를.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가 나오는데
성인이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야만이 창의성이 가장 좋게 나올까요? 이 문제죠. 그랬더니 만 6.5세예요. 유치원 졸업하기 6개월 전.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은 자기 기억 속에 초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자기 기억 속에 자기 그 추억이 별로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창의력이 떨어져. 근데 자기가 공부에 대한 압박감도 없었고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었던 나이,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가능한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면 5살부터 7살 사이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내가 6.5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한 6개월 전쯤 돼요. 그 나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창의력이 좋아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녀들의 추억을 왜 내가 보관을 하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 자녀들의 그 기록을 이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봤을 때 창의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그래서 자기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했던 기록물들을 성인이 됐을 때 그 부모가 잘 보관해서 이거 너가 했던 건데 잘 보이는 데다 놔도, 자기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출퇴근길에 거실에다가 자기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걸 장식을 해놨을 때 그 자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창의력이 더 발현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실험에 의하면. 그리고 또 이제 노벨상이나 어떤 특허를 내는 아이디어 그 사람들의 사례를 봐도 대학교 저학년 때, 대학교 1, 2, 3학년 때나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들을 노트에다 기록해놓고 다 까먹어요. 까먹는데 자기가 이제 연구원이 된 거야, 어느덧. 연구원이 돼서 이제 막 막혀. 연구가 잘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청소년기에 기록했던 메모를 보면 그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기가 어렸을 때의 기록을 가끔 만날 필요가 있다. 성인이면서도 그걸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의 기록물들을, 그 추억들을 만났을 때 왜 두뇌와 몸이 반응을 하느냐 이거예요. 두뇌와 몸이. 그건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평행우주론 얘기하고 11차원 얘기를 가끔 했는데, 이 우주는 분명히 혼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차원이. 그래서 5차원 이상의 차원이 그러면 어디에 숨어 있느냐 했을 때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사람이 그 양자물리학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동영상이고 EBS에도 우리나라에 산 적이 있어요. 그 엘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을 쓴 과학자인데,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은 5차원 이상의 차원은 어디에가 숨어 있냐면 우리 현재 물질 내부에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물질 내부에. 근데 그게 그 차원이 숨겨진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걸 제가 그 예전에 그림으로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이 그림 지금 찍히나요? 네. 자, 우리 현실이라는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 뒤에 거대한 도너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 이거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세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돌아가요, 도너츠. 그런데 이 도너츠의 표면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의 도너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너츠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 숫자 맞추듯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도 돌아가고 얘도 돌아가. 근데 얘도 돌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딱 이거 하나야. 딱 요만큼밖에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근데 우주는 굉장히 많은 큰 고리, 작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고리 또 작은 고리가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열쇠를 맞출 때 정확하게 열쇠를 맞춰야지 딱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현실이라는 것은 무수한 수많은 고리, 그러니까 이 작은 고리에도 지금 더 이상 그릴 수가 없는데 또 작은 고리가 있는 거예요.
또 확대하면은 또 그 고리 속에 그 고리를 이어서 또 작은 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확대하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확대하면 또 고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11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드러나는 그 현실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무슨 그 11겹이나 되는 그 열쇠, 번호 열쇠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우주 차원 중에서 우리가 4차원보다 한 차원 더 들어간 5차원만 가도 과거, 현재, 미래가 혼재한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마지막 장면, 그 블랙홀 장면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얘기거리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각화된 게 없잖아요. 5차원이 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화 감독이. 그 5차원의 특성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선택, 그 현실 자체를 다양한 선택권이 나눠져 있다. 여기는 등촌동 644-12번지 평범한 카페인데 방금 대규모의 손님들이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느라고 잠시 제가 어수선해서 커피 한잔 했고요. 그래서 5차원만 가도 과거, 현재, 미래가 혼재한 차원이에요. 그러면은 5차원 밑에 6차원, 7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또는 시공간의 혼재성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불교 용어 중에 각심소연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각심소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믿는 대로 우주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이끌림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론다번의 시크릿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트랙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론다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불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 이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뭐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항상 하는 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널 구원했다가 아니야. 네. 바로 그게 각심소연이고 론다번이 말하는 시크릿에서 말하는 이끌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그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막 열쇠를 맞추듯이 우리의 그 믿음과 가치관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물질 차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 현실 차원이 아니면은 순식간에 반응을 하는데 우주가 이 물질의 차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냐면은 뭐든지 빨리 안 이루어지게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또 다시 막 우주 창조 막 신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빨리 되면은 필링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느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그 리모컨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그 코미디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영화 제목을 까먹었네. 웨딩싱어라는 영화에 주연을 했던 그 주인공이 나온 알아요? 웨딩싱어의 주인공이 나오는 배우 이름도 지금 까먹어버렸고 아무튼 그 줄거리는 이겁니다. 리모컨으로 자기 인생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을 얻은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현재 대리급이야. 대리급. 근데 언젠가 자기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은데 귀찮은 거야. 사장 될 때까지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리모컨으로 돌려버려. 한 15년을. 어느 순간 딱 사장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없어. 얘는 그냥 갑자기 딱 그 차원을 건너 뛰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 겪으면 과거에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추억. 근데 바로 딱 되니까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후회를 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 꽤 많아요. 후회를 해서 나중에
그게 꿈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딱 깨고 나서 어휴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결과가 척척척 나타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인간은 맛보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일지라도. 그걸 얘기해주는 영화가 이제 그 영화고, 또 하나는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이에요. 스피어라는 영화는 소원을 들어주는 황금구가 있어요. 근데 소원을 들어주는 황금구에 인간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 동료들이 죽어. 근데 그 재앙의 근원을 봤더니 거기 전부 다 그 황금구 안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지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료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상대방이 무서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괴물이 진짜로 나타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괴물이 나를 죽여. 나 죽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죽어가요. 한두 명씩. 그래서 그 우주선 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죽었고, 마지막에 이제 한 8명 중에서 한 4, 5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야. 그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 아직 우리는 정신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영혼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제가 지금 반발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아내, 저보다 8살 연하의 아내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반발이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저 소원을 이루어주는 공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저 공이 지구상에 있으면 지구는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우주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 자체를 지구에서 떠나보내는 것만이 우리 지구인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 손을 잡고 생각을 해요. 멀리 떠나라.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가 우리 동양에서 그 여의주가 우리 여의주. 그 일명 서양식 여의주 스토리예요. 그게 딱 이 판타지나 뭐 스토리는 이상하게 다 엮여 있어. 단지 버전이 이렇게 방식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그 여의주를 멀리 보내버리고 그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어디서부터 결론하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 스토리의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게 차원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 여의주처럼 바로 생각하는 게 바로 나타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중요한 거. 근데 그것을 몇 %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다고, 그동안 제 강의에서 쭉 얘기한 게 뭐냐면, 현실적인 도구, 실천, 어떤 수련 과정 내지는 반복 과정이 없으면은 자기는 의식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이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또 부작용이 뭐냐면은,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내가 믿는다 할수록 반작용이 일어나. 아니야, 넌 안 믿는 거야, 넌 안 믿는 거야. 내가 자꾸 막 억지를 부리면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의식이 막 억지를 부려. 우리 자식이 잘 될 거야 막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러면은 무의식에서는 아니야, 네 자식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질 만한 뭔가 그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역시 그래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1만 시간의 법칙과 3만 5천 시간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의 법칙과 3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년간 정성을 들이되 그 사이에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고 꼭 강의를 해요, 제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다양한 그 법칙들을 느꼈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한다라는 어떤 그 법칙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이 왜 실패하는가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복잡하게 다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30년을 노력해서 성공할 생각을 하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때 꼭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 옛날에는 5년만 노력해도 뭐가 나타났는데 지금 뭐 노벨상 수상고 수상 연령이 30년 이상 늦춰졌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물론 10대 창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그만큼의 내공이 쌓였다고 봐야 돼요. 그 내공을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대신 쌓아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복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이 많다. 그냥 근데 나의 과정은, 내 삶의 과정은 내 자식들한테 그 30년의 내공을 그게 돈의 형태가 됐든 마인드의 형태가 됐든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내 자식이 30년 동안 그 내공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55세 될 때까지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자,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자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실험을 보면 노화라는 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고정관념이라는 이제 그런 실험을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진혁 박사가 있는데, 그 윤송이 씨와 함께 미국에서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받은 22.5세인가, 그래서 뭐 몇 개월 차이. 그래서 인터넷 치면은 미국 최연소 박사 치면은 딱 3명 정도가 떠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정진혁 박사. 이 박사가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노화하고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면서 이제 며칠 후에 또 만나서 한 달 내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이제 지금 연구가 얼마만큼 진척됐는지 직접 들으려고 하는데, 전 이제 그 정진혁 박사 친구한테 들었어요. 요즘 하고 있는 그 근황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있어요. 미세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세포하고 혈관을 조정하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도 전체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일부분을 희생해가는 단계입니다. 100년, 120년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필요 없는 부분부터 없애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근데 노화라는 것이 과거에 그 빙하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그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뭐 200만 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200만 년 동안 진화 단계에서 우리 세포가 인식하는 패러다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 생존의 환경이라는 것이 그냥 건강하게 200살 정도 살아도 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남들처럼 50세가 되면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80세가 되면 내일 모레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게 고정관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첨단 연구에서. 예, 지금 현재 그 의학계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패러다임을 철저하게 바꾸기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특수하게 몇 명, 그 어떤 1000명 중에 1명꼴로 동안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70대인데 피부는 30대야. 뭐 이런 거의 한 30년 이상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 신체 나이도 그래요. 특히 두뇌 나이는 나이가 90이 돼도 20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뇌는. 그래서 항상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말아요. 왜냐면 두뇌만 망가지지 않으면 인체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줄기세포. 맞아. 지금 연구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인체를 다 바꿀 수 있는데 두뇌가 망가졌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의미가 없죠? 추억을 잃어버렸잖아요. 인간의 자아 아이덴티티는 어디서 나와요? 추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추억이 없으면 자기 자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없으면.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 물질과 비물질을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혈관을 변화시킴으로써 또는 그 암세포를 어떻게 다스리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만드는 게 이 연구소의 목표예요. 정진혁 박사가 있는.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워낙에 이제 그게 더 미세한 물질이다 보니까 심리에 의해서 몸 스스로 합성하기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화와 암세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미세한 물질을 인간이 마음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원자 단계, 세포 단계로 딱 넘어가게 되면 이게 물질이 아니라 파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의 단계를 딱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진짜 파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촉근이 나오게 되고, 그럼 촉근을 또 열어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유심론이 나와요. 유식. 모든 것이 인식이라는 그 유식론이 나오거든요. 일체 유심조사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첨단 의학은 결국 가다 보면은 심리학하고 종교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은 결국 그 정보, 물질은 정보일 뿐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단지 등대는 저기 멀리 있으나 다가가고 있을 뿐인 거죠. 뭐 미래는 이미 다가왔으나 확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얘기 아시죠? 아무튼 그 얘기가 결론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육체를 바꿀 정도의 그 기적을 일으킬 정도의 100%의 믿음에 다가가는 그거는 정말 어떤 내공이 필요한데, 그 내공을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쌓기 전에 부모가 도와주는 거, 그죠? 그 어떤 그 몰입과 믿음의 단계로 우리 자녀들이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 거죠. 새롭게 정의되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어떤 단련시키는 것일지도 몰라요. 진짜 교육의 목적은. 미래에 가면은 이게 더 중요해지는데, 이것까지 얘기하고 끝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2015년이에요. 여기가 2055년쯤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게 40년이거든요. 40년인데 2060 이렇게 가겠죠. 이 도표가 뭐냐면은 AI 도표입니다. 직업.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역할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40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 미래학자들의 그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도표를 빼먹은 게 있죠. 뭐죠? 실업률. 실업률? 무슨 얘기냐? 여기가 지금 직장인이에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무직이에요. 근데 AI가 제가 한 면만 얘기한 건데, 이거를 풀스크린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I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직장인도 줄어들고, 물론 무직자들이 하는, 뭐랄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의 가치? 인간성? 지금 최소한 직업이 없어도 인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AI가 침범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없어도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인간 취급을 받는 것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영화 최근에 나온 거, 제가 보고 싶은 영화인데 안 봤어요. 엑스마키나라고. 그 여자 인공지능 로봇 나오고. 오늘 보자고. 네. 이 강의 끝나고 저 아내랑 엑스마키나를 보러 가요. 이런 비슷한, 거기 뭐 튜링 테스트 나오거든요. 튜링 테스트. 그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진짜 영혼성과 마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튜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튜링 테스트 하는 게 그 영화의 줄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자들이 얘기하세요. 네. 아니 그 AI 보면 네. 여자들이 꼭 남자들을 멸망으로 이끌더라고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막 네. 인형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다 그러니까. 남성을 위한 여성의 네. 로봇을 만들지 네. 여성을 위한 남성 로봇을 아직 아니 아이로봇에서 나와. AI라는 AI라는 영화에서 미남 남자. 미남 남자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건 이게 그 엑스마키나 제 느낌에는 그 성적인 욕망까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한테 느낄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다 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인간의 전험성까지 그래서 빌 게이츠도 지금 인공지능의 핵무기보다 무서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는 과학자를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쨌건 2050년 이후를 우리가 생각하고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의 강의는 이 상황까지 지금 계속 내다보고 지금 현재 5살짜리하고 3살 초등학교 3학년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스카이가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 강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볼 것인가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냥 끊어주세요. 이제 편하게 합시다. 네.